예. 국민의힘이 드디어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을 했습니다. 주호영 오선 의원이시죠.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냥 기사만 봐서는 해석할 수 없는 요인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를 배제하기 위해서 네, 전광석화처럼 다 당헌 당규도 바꾸고 뭐 다 했어요. 네, 해서 그래도 선출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 제일 적임자가 선출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부터 불씨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네, 국바세 거기도 또 안 한다 가더니 했고 이제 법으로 넘어간 거예요. 사법부로. 그 인용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 경험에 의하면은 대개 사법부는 정치권의 일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러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또는 당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인용하지 않는다. 이런 게 나오면은 제가 볼 때는 저는 법조인이 아니지만은 오랫동안 법사위에서의 경험에 의하면은 그 인용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6개월 즉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6개월 전에 전당대회를 하느냐 6개월 후에 하느냐 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이고 또 일부에서 지금 당을 이렇게 한 것은 윤핵관들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윤핵관들이 책임져라.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분도 지금 비대위에 들어오지 마라. 당연직인데. 그런데 당연직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확 화를 내면서 난 당연직이다. 네, 네. 라고 하니까 어떤 면인지 몰라도 안철수 의원은 원내 의총에서 신임 투표를 해보자. 재심을 받아라. 예, 이런 것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주호영 비대위가 구성되면은 전당대회만 준비해라. 그러니까 또 주호영 위원장은 전당대회만 하려면 선관위 구성했으면 됐지 왜 비대위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많이 얽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만 준비하라. 그 말씀은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보도를 보면 비대위원장은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 이렇게 나누다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나는 혁신 관리형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하더라고. 예. 엉거주춤형? 그러니까 전당대회만 관리하지 않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법조인 출신이고 비교적 합리적인 분이에요. 네네. 그렇지만은 또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오소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이제 당권 주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기 전당대회를 또 내년 1월 이후에 전당대회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낼지는 모르죠. 만약 지금 현재 김기현 의원 같은 분은 조기 전당대회를 또 뭐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은 예산국회가 있는데 어떻게 전당대회를 하느냐 9, 10월은 넘겨야 된다. 예, 넘겨야 된다 하는 거고 저 나경원 의원은 나도 몸 풀고 있다. 난 이미 풀었다. 네. 그러니까 나선다 하는 게 있는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차기 당 대표로 국민의힘 당 대표로 1등이 압도적으로 유승민 의원이고 2등이 이제 이준석. 이준석. 네.
그리고 3등이 안철수?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걸 보면은 국민이나 국민의힘 대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친윤 정당, 윤핵관 정당으로 되는 것은 바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승민, 이준석 두 분이 지금 거의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두 분 합쳐놓으면 압도적으로 거의 과반에 가까울 정도로 나오는 거 보면은 역시 국민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당원들도 견제가 필요하다. 네네. 대통령과 윤핵관이 브레이크 없이 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견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유승민 전 의원도 참 보수로서 아주 훌륭한 네네.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는 당권 도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의외네요. 유승민 전 의원은 그동안 거론이 안 됐었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를 당에서 굉장히 당원들이 의원들이 요구해서 거기를 출마를 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그 다음 날 김은혜. 김은혜 의원을 내보내 가지고 경선에서 실패를 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저 자신도 그랬어요. 야, 참 유승민 의원은 안 됐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독주 이런 것을 막는 것은 유승민. 본래는 이준석이 앞섰잖아요. 네네. 이 현실을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물러가고 이런 걸 지금 국민들이나 당원들은 이미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준석 이제 전 당대표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전 당대표죠. 당대표죠. 네. 이제 비대위 체제로 예. 들어갔으니까. 사실상 사법부에서 정치 문제를 갖고 오는 것은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사실 안 갖고 가야 맞는 건데. 그게 우리 저는 정치권이 네네. 늘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실 법 위에 정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꼭 서초동으로 뛰어가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의 문제 아닙니까? 정치인들의. 그래서 저도 네. 제가 그 국정원장 네.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였어요. 네네. 그분이 좀 잘못된 자료를 제가 볼 때는 이제 조작한 거예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를 공격했을 때 아니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고발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생각하고 또 언론에서도 그러한 것이 만약에 조작돼서 사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할 건데 이제 문제 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김종인 네네.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형님 네. 이래서 나는 고발을 하랍니다. 네. 그랬더니 그분도 그 박 원장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서초동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네.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만나서 그냥 풀어버려라. 네네. 그래서 가볍게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어요. 네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이 진짜 뭐만 있으면은 서초동으로 가는 것은 여의도가 정치를 못 하고 있다. 아니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 예습되겠다는 건데 그쪽에 자신들의 그렇죠. 운명을 그래 맡기겠다는 우리의 건데. 운명을 검찰한테 주는 거예요. 네네.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저는
그것밖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없죠. 네, 아니 제가 네. 저는 처음부터 토사구팽 된다. 네, 네. 그리고 이준석은 절대 쫓겨나더라도 저항을 하고 또 일정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특히 2030 청년 세대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뭘 도모해가지고 정치가 재개돼야지 여기서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고 아무것도 없어지면은 완전히 몰락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거나 뭐 반대하거나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젊은 사람 무시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아 그렇죠. 젊은 사람 무시하면 안 되는데 시장님 말씀대로 토사구팽 젊은 사람 다 써먹고 대선과 지선에서 대표였잖아요. 다 그렇죠. 승리를 거둔 장군인데 써먹고 팽해버린다. 그리고 그래서 또 제가 안타까운 게 그 이준석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아 그거야 뭐 네, 이 현실. 특히 국민의힘 네, 예, 오랫동안 네, 네, 박정희 공화당부터 이렇게 네네. 내려온 그 뿌리가 있잖아요. 네, 네, 그분들은 대통령 중심으로 다 올드 프레시던트면 대통령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한테 신세지고 많은 음덕을 입은 분들도 다 귀순하잖아요. 전향하는 거죠 뭐. 전향입니까? 아 그것은 지극히 국민의힘에서 당연하다. 또 우리 정치권에서 당연하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됐든 저는 이준석 대표야말로 절대 잘하면은 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네, 결국 국민의힘은 친윤 정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사를 보더라도 윤핵관들이 내후년 공천 때 네. 내년부터 이제 시작될 겁니다. 네, 네. 과감한 공천 학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이준석 계열, 이준석 전 대표가 공천을 받겠어요? 안 준단 말이에요. 네, 네. 안 주면은 자기들도 신당을 꿈틀거릴 수밖에 없다. 학습 효과가 있을 텐데 옛날에 친박. 그렇다고 그런 그게 것처럼? 어떤 누가 네, 대통령이 되더라도 누가 당권을 잡더라도 그것만은 변치 않고 이루어지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김영삼, 김대중, 네네. 노무현, 뭐 심지어 문재인, 네, 또 이명박, 박근혜 이런 대통령들도 그 공천만은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나는 지금도 이게 변치 않았을 거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은 그러죠. 나는 평당원이다. 네, 네. 그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은 당무에 개입하잖아요. 드러났잖아요. 네, 그렇죠. 드러났죠. 그리고 국민들도 그래요. 국민의힘이 잘못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라고 지적을 해요. 네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천 학살이 일어났을 때 네, 이준석은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네, 네. 그리고 만약 유승민 의원 개파들도 지금 현재 숨을 죽이고 있잖아요. 네, 네. 다행히 당 대표가 되면은 어떠한 길이 모색되겠지만은 또 이준석도 길이 모색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유승민 당 대표가 출마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들이 두고만 볼까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얽혀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내년 말쯤 되면은 내후년 4월 달에 선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3 말 2024 초에 네. 신당이 생긴다. 그렇게 보고요. 또
잘 봐야 될 것은 홍준표 네. 대구시장은 어떻게 되든 중앙 정치에 대해서 계속 자기 의사를 표명하잖아요. 대구시장 안 같아요. 계속 중앙 정치 말씀만 하시고. 그러니까 네. 국민들 속에 홍준표 시장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 존재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일체 중앙 정치에 언급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기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앞서던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네. 법무부 장관한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조금 중앙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 지금 현재 대통령 차기 후보로 야당에서는 이재명, 네. 여당 국힘당에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쑥 오르니까 네. 이걸 가만히 두고 볼 것인가. 또 그렇듯이 지금 하는 거 보면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잘하더라고요. 이번에도 4.3 조치, 제주 4.3 사태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네. 군사법원에서 형 받은 사람들만 해줬죠. 해줬는데 이제 일반 법원에. 일반 법원에서 한 것도 하겠다. 네네. 이건 지금 보수 우파로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착착 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것은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윤석열 황태자가 됐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얽히니까 저는 잘 지켜보면은 보수도 네. 대분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 구단의 예측이니까 저는 펠로시 안 만났잖아요. 그것도 보세요. 지금 현재 국민 여론이 네, 펠로시 만났어야 된다라고 네, 맞습니다. 하고 네. 미국 내에서도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무시했다 네. 네.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그 청와대 관계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국익 차원에서 안 만났다. 도대체 그 국익이 무슨 국익입니까? 너와 나의 국익이 다 다르죠. 아니 글쎄 그러면은 우리가 얼른 떠오르는 것은 중국을 네. 네. 고려해서 안 만났다. 그럼 중국하고 지금 잘 되냐 이거예요.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치 구단증 오늘 우리 성경환 씨가 다시 준다 하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손절 현상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